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니까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소장님,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계속 곱씹게 되는 성격인데요. 혹시 저처럼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든 분들도 많을까요? 정말 많죠. 끝도 없이 답이 없는 문제로 고민을 하기도 하시고 불안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나지 않으니까 잠도 못 자요. 한 문제로 계속 골몰하다가 중요한 걸 놓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분이 많으세요. 아, 생각보다 되게 많나 보네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삶이 되게 힘들고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왜 생각이 멈추지가 않는 걸까요?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생각을 적당히 하는 게 쉽지 않죠. 경제적 문제, 취업 고민,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등등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하루 동안 접하는 그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SNS, 광고, 뉴스 같은 정보가 우리의 공포나 불안을 자극해서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생각이 많아서 괴롭다기보다도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정적 생각이 많은 게 문제예요. 이런 과정은 마치 뇌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사고가 멈춰지질 않아요. 이걸 과잉사고라고 해요. 유독 자극에 민감한,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에 이 과잉사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잉사고는 반복적인 생각의 결과로 뇌 속에서 특정 신경 회로가 강화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길이 없는 산속을 여러 사람이 자주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점점 다져지는 것처럼 사고 패턴이 뇌에 강한 신경망을 만드는 거죠. 생각이 많으면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문제를 잘 대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잉사고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걱정과 불안의 그 루프를 형성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극을 깊고 다양하게 처리하는 특성 때문에 모든 문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해요. 문제를 인지하면 바로 불안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 생각만으로 완벽한 해결을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저 생각일 뿐이니까 앞으로 벌어질 실제 상황은 여전히 예측 불가한 변수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머릿속은 그냥 여전히 문제 상태 그대로인 거고 다시 또 불안이 반복되는 시기인 거예요. 과잉사고의 부정적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끊임없이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불면증, 우울증 같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의 끝이 항상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파국화 또는 재앙화 사고 패턴을 보이세요.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니까 막막하고 무력한 거죠. 그럼 생각이 많은 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라는 생각에 스스로 압도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세요.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정작 실천은 하지 못하고 생각만 계속되는 악순환의 상황이다 보니까 자신을 자책하거나 무력감, 불안을 반복적으로 느끼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해내고 싶고 완벽하고 싶고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생각을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면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려놓기 연습,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이에요. 첫째, 내려놓기 연습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는 것 뿐이라면 가끔은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생각할래 또는 될 대로 되라 는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을 땐 있는 그대로 생각과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방식, 대비한 방식으로 상황이 돌아간다고 해도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상황은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나에게 좋을지 나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계속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을 때의 결과와 적당히 생각하고 상황이 벌어진 뒤에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의 결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지금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대비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마음 편히 있자. 생각 그만. 이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현재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생각 그만이라는 거는 실제로 소리를 내서 말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전환인데요. 머리에 이 집중된 에너지를 신체로 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어떤 문제를 고민했다고 해도 아침이 되면 결국에 몸 일으켜서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전환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것처럼 단순히 신체를 움직여서 전환을 하면 생각의 흐름에도 변화가 생겨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좋고 뭐 설거지나 그림 그리기 같이 손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좋아요. 대단한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빨래 개기, 슬라임 만지기, 책 정리, 창문 열기 같이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 생각의 이 루프를 끊는데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각을 완전히 멈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완전 없앨 수 없어요. 대신에 원치 않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불안이나 괴로움을 줄이는 게 핵심인 거죠. 말씀드린 간단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당장은 효과가 미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생각도 많고 예민하기까지 하면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예민하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하거나 상대방의 그 반응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어서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많이 느끼죠. 안 그러려고 해도 이미 자동으로 그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에 3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첫째는 과잉 분석을 멈춰야 해요. 생각이 많을 때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어려워요. 이럴 땐 생각의 그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 팩트와 해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대화 중에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보거나 이 휴대폰을 신경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 게 계속 마음이 쓰이겠죠? 나랑 얘기하는 게 지루한가? 뭐지? 내 얘기에 동의를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고 기분이 나빠져요. 이럴 땐 그냥 물어보면 가장 좋겠지만 상황이 어렵다면 대화 중 상대방이 내 얘기에 집중하지 못한 그 팩트만 놓고 보세요. 그 외의 것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예요. 직접 확인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사실조차 모를 수 있어요. 진짜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좀 산만하긴 했어. 별 의도는 없을걸? 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가정을 연습해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저 내 추측이고 느낌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세요. 막연히 긍정적인 해석이 어렵다면 확인되지 않은 가정을 부정적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습관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해석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키우는 일을 막을 수 있고요. 팩트와 해석을 구분함으로써 과잉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가정을 습관화하면 불안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주체적인 관계 설정인데요. 모든 사람과 완벽히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여기서도 이 완벽을 버리고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을 잘 구별하고 관계 설정에서 주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관계의 주체성은요, 불필요한 자극을 줄일 수 있고요. 자극이 줄어드니까 과잉사고의 가능성도 낮아져요. 부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예민한 사람들에게 매우 치명적이에요. 먼저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지를 했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 전에 자기의 그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만남을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리 두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거래처, 가족과 같이 내가 마음대로 거리를 설정할 수 없는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럴 때는 심리적 한계를 정하고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나에게 어떤 부정적 자극을 주는 동료가 있다. 그럼 이 동료와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주제의 대화만 하는 거예요. 사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줄이는 거고요. 가족 모임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친척이 있다. 그러면 만남의 시간을 줄여야 해요. 또 선 넘는 언행을 한다면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대답만 잘 하는 거죠. 네, 참고할게요. 네, 걱정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사랑해요. 앵무새처럼 대답만 잘하기예요. 이후에는 그냥 신경 끄기. 뒤에서 욕먹거나 미움받을까봐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이후에 편안함을 경험한다면 용기 내길 잘했다 싶을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사나 동료, 내 존재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가족이라면 단호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직장을 옮기거나 적극적으로 손절하는 선택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야 해요. 부정적인 관계가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면 훨씬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거죠. 주체적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거는 나를 위한 건강한 단호함과 공격성을 갖추는 거예요. 이 공격성은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표현하는 걸 의미해요. 대화 주제를 한정하거나 자기 표현을 하는 게 건강한 공격성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꼭 갖춰야 하는 생존 기술인 거죠. 이런 행동이 이기적이고 고립된 행동이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선택인 걸 아시면 좋겠어요.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과잉사고를 막기 위한 세 번째 제안은요, 나만의 충전 방식을 찾는 거예요. 이 충전은 보상과도 같아요. 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하는 선물과 같죠. 특히 일이든 가족이든 정신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만남을 전후로 자신을 보상하고 충전할 시간을 미리 계획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 전에 명상 앱을 통해서 심호흡을 하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가족 모임 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거나 마사지를 예약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잡는 것도 방법이겠죠. 원치 않는 자극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찾아서 과잉사고를 끊어내는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자신을 돌보는 행위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했어요. 정리하자면 상대방의 반응을 과잉 분석하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나만의 충전 방식을 실천하면 관계에서 오는 과잉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진화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과거에는 위험을 미리 상상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생존에 유리한 능력이었죠. 과거보다 덜 위험한 현대 사회에서는 이 생각이 많다는 게 불안과 스트레스에 취약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꼭 고쳐야 할 결점으로 여기지는 마세요.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라는 사람의 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심한 과잉사고와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이런 상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정된 사고 패턴과 감정 패턴이 뇌 속에 굉장히 깊이 자리 잡은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과도하게 특정 유형의 사고에만 몰두를 하면 다른 관점과 해결책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성적 긴장, 불안에 시달려서 다양한 신체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공황장애, 강박, 우울증과 같이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의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약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내리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여러 상담 이론과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이 있으니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너무 힘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지금 다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꼭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심리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